임기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출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제는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7월, 8월에 국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관련 현안 토론회가 있었죠? 토론회들이었나요? 7월 8일 날 첫 번째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수도권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의 토론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8월 30일 날 있었습니다. 이때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쟁점 분석 및 정책 방향과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개 토론회의 공통점은 서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가 돼서 주최를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종료에 대한 이야기가 두 곳에서 모두 다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7월 8일 날 있는 토론회는 주로는 대체 매립지 3차 공모가 이제 무산이 됐죠. 네. 이제 무산된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였고, 이제 8월 토론회 때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대한 인천 이관, 이것도 쟁점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주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그리고 대체 매립지 조성, 그리고 매립지 공사 인천 이관이 다뤄졌는데 중요한 쟁점 두 가지가 됐네요. 네, 모두 다 다뤄졌는데 이 두 가지 얘기하기에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하고, 매립지 공사 이관과 관련된 이야기는 뭐 어떤 상황인지만 공유하고 다음 녹화하는 대로 넘겨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현재 상황을 좀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2016년 유정복 시장 때 6기 이제 민선 때 4자 합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7기 박남춘 시장 때 공동 대체 매립지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인천 자체 매립지를 만들자. 그래서 영흥도에 실제 대체 매립지를 확보를 했고 매입까지 했습니다. 8기 다시 유정복 시장 들어와서는 7기 박남춘 시장 때 매립지 정책이 다 폐기가 됐습니다. 다시 4자 합의를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바뀌었고, 자체 대체 매립지 조성 정책은 일단 폐기된 상태입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는 4자 합의 이행이 수도권 매립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독소 조항이 담긴 이 4자 합의는 민선 6기부터 수도권 매립지 인천판 을사늑약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기 요구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인천 시민들이 이야기에는 그때 4자 협의 됐을 때 이 이제 3-1 공구를 사용하고 추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독소 조항 때문에 4자 합의를 파기하자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결국은 파기가 안 된 상태 지금 이제 방향이 추진되고 있죠. 현재 이제 3-1 공구는 매립 중에 있습니다. 3-1 공구가 다 쓰여질 때까지도 대체 매립지가 구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3-1 공구의 크기만큼 다시 추가로 매립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합의를 했죠. 네. 예정대로면은 2025년에서 26년 이때까지 사용될 것으로 초기 예상을 했는데 매립량이 점점 줄면서 30년 또는 길게는 36년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3차 공모도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4차 공모도 무산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이제 관측인데, 신규 대체 매립지가 그럼 구해지기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신규 대체 매립지가 안 구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3-1 공구를 쓰고 나서도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4자 합의대로라고 하면은 한 2050년 이때까지는 쓸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예측이긴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50년까지 쓰고 나서도 또 대체 매립지가 없다고 하면은 4매립지도 있거든요, 옆에. 4매립지까지 또 쓰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민들이 가장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4자 합의되려면은 현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 종료는 또 물 건너간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종료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현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는 이 문제는 대체 매립지를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대통령도 그리고 유정복 시장도 임기 내에 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결국 파기된 거라 볼 수 있겠네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시기에 인천 와서 임기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종료를 선언하고 네. 대체 매립지를 조성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유정복 시장은 공약집에다가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체 매립지 조성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적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약대로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임기 내에 종료를 선언만 하면 돼요. 언제까지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종료하겠다는 선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공약은 이행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정복 시장의 공약은 또 다르죠. 임기 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공약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유정복 시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출구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현재 매립지 공모 등 상황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3차 대체 매립지 조성 공모까지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어느 네. 지자체도 한 군데도 이제 공모를 안 했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4차 대체 매립지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빠르면 9월 달 안에 공모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은 좀 보이는데 공모할 때마다 뭐 매립지의 공간, 매립지 이제 대상 지역은 줄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사전 동의에 대한 내용도 이제 사후 동의로 바꾸고 네. 신청 주체를 이제 지자체에서 관련된 법인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이제 조건에 대한 거는 계속 축소를 하고 줄이고 인센티브는 더 확대를 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4차 공모에 신청하는 곳이 있을 것 같으세요, 사장님?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없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고요. 왜 그러냐면 공모 과정을 보면서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에서 이제 4차로 갈 때, 이제 조건은 낮추고 혜택은 높이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습 효과가 생겼어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러면은 혜택은 더 좋아질 거야. 그러네. 이런 학습 효과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맞네요. 조금 더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제 기대 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인식 때문에 이제 유정복 시장도 4차 공모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5차 공모까지 가는 건 아니다고 본다. 그때는 다음 단계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결국은 공모 방식은 아니다라고 예측은 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공모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제 제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4차 공모 결과는 거의 예측은 되지만 여튼 그 결과에 따라서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쨌든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자 합의 주체 이제 정부가 지자체만으로 안 된다라고 이제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국회 뭐 환경노동위원회 뭐 아니면 수도권 국회의원 이런 곳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이 두 번 토론에 있을 때마다 이제 제안을 일단 했고요. 네. 그리고 단체장들이 이제 매립지 종료에 대해 폭탄 돌리를 하거나 이제 선거 때만 되면 이제 종료하겠다는 약속을 그렇죠. 하는데 네. 이제 선언적 이런 공약이 아니라 여당이든 야당이든 시민사회든 전문가든 정부든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해결할 수 있는 공론화의 장을 빨리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공론화 장에서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어떤 합의를 거쳐야지만이 사회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빨리 좀 공론장이 만들어져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네. 바라보고요. 그리고 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 네.
즉 지방공사화에 대한 쟁점 토론도 있었는데 요거 관련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여기에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뭐 매립지 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네, 당사자들이 그렇죠.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천시는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긴 할 텐데 이것이 가능성 있냐 봤을 때 저는 결과적으로는 가능성은 없다고 이제 보는 거고 네. 매립지 공사의 내부의 구성원들이나 국회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6기 때와 8기 때 이제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요. 네. 6기 때는 인천시를 빼고는 대부분 다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인천시 이관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뭐 인천시 재정 부담이 이제 많이 된다라든지 국가의 또 환경 정책을 인천시가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는 이런 비판적인 문제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8기 때 들어와서는 조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6기 때 이런 토론회를 했습니다. 예, 매립지 공사 지방 이관에 대해서 집중적인 문제 제기한 토론회가 2015년도 8월 달에 있었는데 네. 이 토론회에 했던 결과를 갖고 자료집을 만들어서 인천시에다가 전달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때 네. 참석했던 곳이 서구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원하는 주민들하고요. 네. 그리고 인천경실련,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 정의당 이런 곳들이 같이 공동의 활동들을 했었는데 이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서구 주민들도 많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인천경실련이라든지 서구에 이제 관련된 대책이 활동하는 분들이 이관이 필요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입장들이 좀 사자 합의 이행과 함께 이런 요구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도 입장이 좀 불분명해졌습니다. 네. 뭐 이제 이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민주당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는 인천시는 정부에게 수도권 매립지 공사 이관에 대한 걸 굉장히 강력하게 범시민적 운동과 함께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고 아마 관련된 연구 용역이 곧 발표가 될 텐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법 개정하고 내년 조례 만드는 것까지 아마 추진될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조금 상황은 많이 지점이 바뀌었죠.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매립지 공사 이관이 맞다, 틀리다 이런 쟁점을 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 쟁점에 대한 거는 좀 연구해가지고 분석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서로 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들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건 한번 좀 사실 확인을 갖고 쟁점 토론을 찬반 논쟁을 한번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립지 공사 이관 관련된 연구 용역은 좀 발표될 거고 인천시는 법 개정과 조례를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매립지 공사 노조는 이번 토론회 이후에 환노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매립지 공사에 관련된 권한과 지위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이제 토론의 결과로 네. 나왔더라고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있는 수도권 매립지 공사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만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권한과 역할을 좀 확대하자. 네. 대한민국의 뭐 자원순환 정책이라든지 환경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로 확장해가지고 기능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수도권 매립지 현재 있는 곳에 대한 거는 수도권 매립지 관리하는 기능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뭐 인천이 이관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는 또 새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추진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하나는 매립지 공사에 있는 구성원들의 합의, 네. 매립지 노조를 통한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 법 개정도 이제 통과돼야 되는데, 지난번 국회 토론했던 상황을 보니까 매립지 공사 노동조합에서도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고, 네. 그리고 국회 환노위 안에서도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국회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인천시를 비롯해서 요 사자 합의나 매립지 공사 이관에 동의하는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중앙정부나 민주당을 아니 국회를 압박할 것 같고 반대하는 뭐 지역사회나 매립지 공사나 노조나 이런 데서는 반대 입장을 설명하면서 아무튼 국회 내에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관 문제도 결국 정치 쟁점화로 번지게 될 것 같네요. 이 부분도
찬반 토론을 한번 찬반 토론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환경부도 지금 환경부는 공식 입장을 사실 안 밝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네. 이 4자 합의 때는 뭐 반대한다라고 하지 않고 이관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전제 조건에 구성원들의 합의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건 환경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요구한 거 아닐까 이런 예측 그런 짐작이 됩니다. 네, 오늘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된 쟁점을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인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입니다. 시장도 그리고 대통령도 공약을 한 만큼 반드시 지키기를 바래 봅니다. 혹시 오늘 못하신 얘기 있으시면 끝나기 전에 한 말씀 좀 부탁드려봐요. 매립지 종료가 이제 폭탄 돌리기로 왔는데 더 이상 그러지 말고 정치 쟁점화하지 말고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체 매립지 조성에 대한 어떤 원칙적인 어떤 동의나 합의가 있다고 하면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그렇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이 원칙적인 동의가 된다고 하면은 다 모여서 서로 셈법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현 매립지된 종류와 대체 매립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론화하고 합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자 간 중앙정부하고의 어떤 사이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국회에서 이 노력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회 때 제안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전문가, 뭐 이제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환경부 이렇게 다 모여서 논의할 수 있게끔 국회가 어떤 특위를 구성하든 어떤 TF팀을 구성하든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폭탄 돌리기 하지 말고 빨리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